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은 무엇일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는 YTN 교육정책 보도를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은 최근 교육계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회정책부 김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지식정보, 미디어 교육 정보를 확인하는 방송 참여 등 시청자 참여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디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합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 언론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최근 2028년 대입 개편 시한 발표와 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YTN 보도 살펴봅니다. 네, 교육과 관련된 기사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관련 기사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보도는요. 대입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서 교육부 차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앵커의 현안 질문에 대답한 대담입니다. 이 대담은 다른 채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익한 편성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2028년 대입 개편 시한 발표 어떻게 달라지나? 이 대담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출연해서 약 25분간 앵커의 교육 현안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책 실무 책임자인 차관을 통해서 정책 개편 방향과 취지를 직접 들을 기회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요. 공신력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직접 현안을 묻고 답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향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대담에서 너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서 묻고 또 답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사안,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어떤 확고한 문제의식 하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도출된 정책인지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각 주체의 문제 제기와 또 입장 차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이 개혁안이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그 연령대 학생들은 이제 곧 다가올 고입 선택부터 아마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내신 단순화의 특목고가 유리, 고입 고민 빠진 중2라는 그 제목의 보도입니다. 등급의 그 간격이 넓어지면서 내신 관리 부담이 줄고 수능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정신오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목고와 자사고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럴 경우 또 이제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점들을 잘 지적해 줬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퇴색, 공정성 강화, 대입 개편 진통이라는 보도 제목 살펴보면은요. 교육부가 2028년 대입 개편 시한 발표에 이어서 전국 설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편 사안의 핵심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또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또 수능 선택 과목 폐지,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할지 등의 그 주요 내용인데요. 이 개편 시한을 두고 진통이 커지는 만큼 신중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이 다양한 목소리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교육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걸 정부 발표대로 그대로 전해야 될지 아니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지 기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하고 그래서 보도하는데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언론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교육 주체들이 뭐 정부나 교육계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시 시장을 보면 이제 그 교육 전문가들이 입시 기관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가 많은데 교육 분야를 취재한 오래된 경험 많은 기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랜 경험을 가진 굉장히 공정한 그 교육 전문 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논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의대 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오늘 긴급회의 의대 정원 확대 왜 논란이라는 그 앵커 리포트에서는요. 의대 정원 그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기준 국가 가운데서도 최하위로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함을 이게 이제 근데 단순히 숫자만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 그 의료 인력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서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줬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음 보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위기의 필수 의료 의사 수 얼마나 부족하길래라는 제목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필수 의료 분야 부족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 전문의 부족 현상 등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전했는데요. 특히 이어지는 그 응급실 뺑뺑이 사건 시각적으로 잘 반영해서 응급실 의사 부족 그 문제를 잘 짚어줬고요. 구급대 재이송 사유로 병상보다 전문의의 부재가 크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찬성, 반대, 첨예한 대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두고 입장 차이가 충돌하는 이슈는 사실 보도도 쉽지 않고 또 갈등과 충돌 프레임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을지 좀 점검이 늘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정책 관련 사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각기 다른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YTN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들이 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안 관련 보도를 좀 살펴보면요. 뉴스 라이브 오늘 의대 수요조사 계획 발표, 의대 증원 정형선 교수 입장은 이 보도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정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보도 말미에 앵커가 반대 입장을 담겠다고도 예고를 했고요. 실제로 뉴스라이브 전국의대 3분의 2 증원 요구 전망 의협 입장에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이 출연해서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인터뷰도 대담 코너가 참 많았는데요. 다시 불붙는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은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연합정책위원장이 화상으로 출연한 그런 대담입니다. 특정 과목이나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해서 또 의무 복무제를 규정할 수 있는 지역 의사제, 또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인력 수급, 공공의료 보충 등을 패키지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이제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와 결이 다른 견해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뉴스큐 정부 의대 정원
정원 확대 재확인, 과제는 여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도 정부가 그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발표를 했지만 이게 이제 논란이 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사협회 측의 의대 정원 그 확대 반대에 이어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출연해서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측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의 논의에 대해서 밀실에서 합의했다가 나중에 무산시킨 전례를 돌아보고 또 정부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의 합리성을 지지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러서 그 정부의 일방적 태도나 의사의 이기주의보다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켰습니다. 네, 어떤 단체끼리 이렇게 이익이 충돌할 때는 좀 균형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일단 두 분 평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네, 아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건 사실 저희가 뭐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요.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방송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그 수준 그런 것들 맞추고 또 질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게 합니다. 균형 있게 돌아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이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예고도 했고요. 이게 사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언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잘했긴 했는데 또 이런 점도 느껴졌습니다.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그래프를 보니까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양측이 서로 이걸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이거 적당하다고 보는 의사단체 측과 모자란다고 보는 이제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좀 팩트 체크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해법이 과연 맞는지 이런 것도 사실 실제로 어떤 좋은 성공 사례를 외국을 가서 취재를 하지 않아도 어떤 케이스나 그 연구 결과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더 취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뭐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주장이 정말 적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관련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교육 현장의 소식 저희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 사실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 내지 손해를 보는 사람과 새롭게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육 정책이나 의료 정책의 경우에 자신들의 입장을 공표하고 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익 단체를 갖고 있거나 또 그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학원가나 의사협회, 대학협의회 등등은 상대적으로 입장 표명이 굉장히 유리한 집단에 속합니다. 언론 접근성도 그만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는 개인이라서 의견 표명과 공론화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책의 영향권 내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의견이 있는지 발굴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부모과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취재해서 들려준 보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심화 수학 도입 검토의 사교육 활성화 우려, 이 보도에서는 심화 수학이 생긴다면 일단 학생들이 학습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질 것 같고 또 학원에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중2 학생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학생과 학부모가 이 교육정책 변화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될 거고요. 또 그 절대적인 수로 헤아려도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YTN에서 교육정책 관련 취재 보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수능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룬 그런 보도도 있었죠. 수능 D-20 복습 개념 정리 무게 둘 때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올해 이제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대비와 또 그에 맞춘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며 아는 지문이라도 핵심 주제와 논거가 뭔지 다시 살피고 특히 이제 선택지마다 왜 맞고 틀린지를 정확하게 집어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정보로 유용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수능 수험생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는 교육정책의 작은 변화 조짐에도 입시 관련 심리는 크게 출렁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교육정책 관련 정부 발표가 크게 2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2028년 대입 개편 정책이고요. 한 가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입니다. 이후 한 달간의 교육 현장의 혼란은 YTN 보도에서만 보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언론의 역할을 크게 2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책 검증의 시각으로 정책 제안자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표출되고 수렴되는 공론장 역할이 충족되어야지 됩니다. YTN의 교육정책 관련 보도들이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기억하시고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뒤에 이어지는 에필로그 Y 시간에 교육부 출입하는 기자, 그러니까 교육 담당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취재 뒷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공론장 역할 해내길.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교육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책 마련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고요. 또 이익단체 간의 논란과 갈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본질을 찾아 심도 있는 분석 보도가 필요한데 우리 언론은 갈등 그 양상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작 의견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치가와 이익단체 입장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론장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TN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갈등 프레임을 넘어 정책 검증의 관점으로. 국가정책 변화에는 수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요. 모든 정책 변화에는 반발과 부작용이 따릅니다. 교육정책은 관련 사회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은 정책 제안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또 제시한 방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묻고 또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YTN 교육정책 관련 보도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의 정책 검증 관점으로 집요하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공교육 체제와 대입 제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교육계 소식을 꾸준히 추적 보도하고 있는 김현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4일 앞두고 교육계 이슈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살펴보는 교육부 담당 기자와 짚어보는 이슈 총정리 시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문제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정책부 김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딱 맞는 분을 모셔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부 담당 기자를 처음 모셔봐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 출입하는 기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보도국 소속이고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출입하면서 이 기관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관들, 이를테면 대학협의회나 학교, 그리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또는 학원가 이런 것들을 주로 취재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취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평가 같은 주요 교육 일정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교육계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방송일 기준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 담당 기자로서 좀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이나 아니면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 수능이 정말 격동의 수능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이제 킬러문학 배제 발표 이후에 수능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수능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뭘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거고 오히려 불안하기만 할 거고 해서 수능날 학생들이 꼭 챙겨가야 될 것들, 꼭 잊어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챙기고 있고 또 수능 당일날 방송 계획 어떻게 할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 대입 개편 시한이 이제 최근 교육계 큰 이슈였는데 몇 가지 핵심 사안이 있었거든요. 이거 알기 쉽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2028 대입 개편안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신이 현재 9등급제인데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이 4%까지인데 10%까지 늘어나고 네. 2등급은 누적 34%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등급 초반까지 2등급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원래 고교 그 학점제 도입되면서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 2학년하고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 1, 2, 3 모두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병기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전부 사라져서요. 네. 이제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 과목도 약간 조정이 되는데 이제 미적분 2하고 기하가 빠지게 되거든요, 수학에서. 그래서 요거를 심화 수학으로 넣어서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지금 국교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2028 대입 개편 이 시한이 뭐 당연히 학부모나 학생들을 물론이고 교육계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실제로 취재하면서 들어보시니까 반응은 어땠나요? 근데 이게 이제 대입 개편안이고 사실 대입 개편은 뭘 내도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아까 요약해드린 세 가지도 다 각각마다 쟁점이 있는데 교원단체만 놓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교원단체 중에서도 가장 큰 데가 이제 교총이라고 하고 그죠 정교조, 교사노조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내신 이것도 다시 특목고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교총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교총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 지금 가장 무리 없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그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면서 지역 고등학교들이 오히려 고사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확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뚜렷한 찬반 입장이 두 개 다 존재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대학도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교육계에서 있었던 마음 아픈 소식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교권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김 기자도 취재하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슈가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 충격적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교권이 이렇게까지 이슈화 되기 전에 이제 스승의 날 때 기획을 했었어요.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에 교권이 침해된다,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옛날에 저희 체벌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우연히 그 녹음을 들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방송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취재를 한 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느냐를 취재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감사를 당하고 제가 실제로 취재 인터뷰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학부모한테 맞았던 분이에요. 교단에 있는데 학교로 오셔가지고 교사를 폭행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이것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동학대로 고발당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 때문에 한 2년째 지금 재판을 끌려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휴직하셨고 가장 충격적인 게 이 재판 과정에
그 교사가 맞는 걸 본 아이들이 증인으로 서야 된대요. 근데 이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아동학대 처벌법이 오용되면서 오히려 이 다시 재판에 서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증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취재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이제 서희초 교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좀 더 많이 좀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여전히 전국 교사 집회에서 서희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몇 개의 자료가 있는데요.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의 그 순직 비율이 24%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에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60%가 웃돌고 이분들을 빼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5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 순직 인정률 절반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교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금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순직 인정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시면서 실제로 좀 변화를 느끼신 부분도 있었나요? 교육부에서 교권사법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게 있는데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이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한 30건 정도가 의견 제출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 중에 한 60% 정도의 악성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녹음 전화기가 설치됐고 또 민원 상담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녹화가 다 될 수 있게 하는 곳인데 그게 한 3,000여 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권이 뭐 회복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원단체가 낸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아직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교원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느낀 것들의 그 대부분이 계속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렵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신고를 당했을 때 대처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도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실제로 교육계에서 뭐 재수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N수생 열풍이 원래 이게 대세예요. 지금 N수생 열풍이 대세인데 그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제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예전에 가능성 없어 안 해 했던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의대 준비반 같은 경우에 6분 만에 뭐 분단위 마감을 해버리고 또 막 대기도 엄청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의대 열풍이 좀 보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교육계 이슈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분야 기사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계 기사만이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약간 정답은 없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찬성과 반대, 우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각각이 작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게 대세인데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줄기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결론이 교육정책은 이게 시작이 되면 결론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이를테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라서 대학교를 지나서 사회 구성원이 될 때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찬반이 계속 싸우는 이런 게 좀 특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특성이 거기에 다 녹아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교육계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도 얘기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랑 가정이랑 교사가 다 합심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봤을 때 이제는 요 합심해야
해가는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 정책이 터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쪽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서 실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교육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이슈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